코로나19 백신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접종을 앞두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천의 시립노인 전문병원을 찾았는데요. 백신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인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역에서만 17,300명이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백신 접종 대상자 중 94.8%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자와 접종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1학기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원격 수업의 내실을 다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의 사투를 끝내고 일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부천에선 실제 접종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의 최종 점검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백신 접종 하루 전 부천시립 노인 전문병원을 찾았습니다. 실제 접종에 앞서 의료진과 동선을 확인하고 냉장 설비부터 보완, 접종 후 반응을 관찰하는 과정까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병원의 의료진과 직원 65살 미만 입원 환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병원에서는 자체 의료진이 대상자에게 투여하게 되고 요양시설 등은 의료진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 환자들을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이제 가는 쪽이니까요. 더군다나 많은 이제 우리 어르신 환자분들 65세 이상이시니까 이 백신 맞을 때까지는 아직 안심할 수는 없고요. 여전히 방역에 조심하고. 점검을 무사히 마치자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를 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첫 백신은 일단 1차 접종 물량, 순차적으로 추가 입고됩니다. 이곳에 26일부터 접종하게 될 200명분의 백신이 준비돼 있습니다. 현장 점검에 이어 백신까지 병원에 공급되면서 이제 실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그런 부작용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를 국민분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94% 이상의 동의일로 백신 접종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국민분들께 더 안심하고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부천에서는 첫날 부천시립 노인 전문병원과 한우리 요양병원 등 두 곳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26곳과 요양시설 88곳에서 접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인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취재기자와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우리 지역의 부평구 보건소에도 백신이 입고됐죠? 네, 맞습니다. 25일 낮 12시쯤 부평구 보건소에도 백신이 들어왔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과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이날 오전 부평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상황 점검 이후 백신이 입고됐는데요. 부평구는 이날 백신 1,100명분을 전달받았습니다. 백신 배송에는 순찰차와 군부대 호송 차량이 함께했는데요. 부평구 보건소에 도착한 백신은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백신 전용 냉장고로 입고됐습니다. 네, 백신이 드디어 입고가 됐고 그렇다면 인천 지역의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접종은 2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접종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입니다. 인천 지역의 접종 대상 시설은 모두 412개소, 이번에 접종하는 시민은 17,326명인데요. 앞서 인천시가 접종 대상자 18,28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중 94.8%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접종에 사용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25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지역 10개 군구 보건소를 포함해 89개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접종 대상보다 많은 21,800명분의 백신과 주사기가 공급되는데요. 백신 접종은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접종은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접종은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다음 접종을 위한 접종센터 설치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인천 지역의 첫 접종센터는 3월 중 연수구 선악경기장에 설치될 계획인데요. 인천시는 이후 5월까지 3개소, 그리고 하반기에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각 군구의 백신 접종이 원활하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지원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반응 발생에 대비해 민간과 협업한 지역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시도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25일 김포시 보건소에는 요양시설용 500명분의 백신이, 요양병원 한 곳에는 200명분의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김포 지역의 우선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를 포함한 1,600여 명인데요. 김포시도 26일부터 요양시설 27곳과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를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6일 국내 첫 백신 접종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입원 환자입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1순위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이번에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소아청소년이나 임산부도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접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들을 제외한 1순위 접종 대상자는 모두 27만 명 정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간을 두고 2차례 맞아야 하는데요. 의사가 있는 병원은 병원에서 맞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환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역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백신을 못 맞는다면 며칠 뒤로 일정을 미룰 수는 있는데요. 이유 없이 접종을 거부하면 모든 접종 일정이 끝난 11월 이후에나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몸 상태가 건강한지 확인해야 하고요. 접종 이후에는 열이나 통증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119에 연락하거나 곧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고열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1개월 만에 백신. 1차 접종 대상자 90% 이상은 일단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앞서 국내 한 여론조사에서는 접종을 미루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결과도 나왔죠. 걱정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백신을 맞더라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는 등 전에 없던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돌봄 공백과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원격 수업에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1학기부터는 이제 등교 수업이 확대된다고요? 네, 일단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매일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특수학교 학생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요. 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저학년 학생과 특수학교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이 사회성이나 발달, 성장 단계 등을 고려했을 때 원격 수업보다는 이제 대면하는 그런 수업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은 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밀집도를 고려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제외가 되면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 밀집도가 계산이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도 조금 더 등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8일까지잖아요. 네. 근데 교육부는 개학이 있는 3월 첫째 주에는 그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더라도 현행 단계에 따른 이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방역 당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네. 돌봄 공백과 학교 적응 문제를 고려했을 때 등교 수업 확대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방역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개학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뭐 등교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괜찮은데 그래도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고 또 아이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천 대부분의 학교에는 급식실에 이 비말 차단 가림막이 설치가 됐습니다. 또 아직 설치가 안 된 일부 학교들도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인천시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전체 학생 35만 3천여 명에게 학생 1명당 보건용 마스크 2개씩을 배부를 하고요. 학급당 손소독제 3개씩을 지원합니다. 또 이 학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역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2일에는 교육청 내 코로나19 대응팀도 신설이 됩니다. 코로나19 대응팀은 학교 방역 상황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또 앞으로 있을 그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학교에는 학생 100명당 1명의 방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게 되는데, 뭐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등교를 할지, 그리고 학교 내에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지 같은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방역 대책을 강화해서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네. 일부 원격 수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예. 인천시 교육청이 이에 대해서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고요? 네, 일단은 이 원격 수업을 사실 그동안은 교실에서 찍어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이 각 중고등학교에 이 원격 수업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에 오는 5월까지 기가급 인터넷망이 구축되고요. 이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속도를 최대 100MB로 높였습니다. 또 원격 수업을 위해서 교사에게는 노트북 2만 800여 대가, 학생들에게는 스마트패드 2만 7,400여 대가 지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지난 5일부터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화상 수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수와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은 이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 수업을 계기로 해서 향후 이제 미래 교육에 대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혼합된 그런 방식의 교육을 좀 계속해서 추진나갈 계획입니다. 네, 등교 수업이 확대되긴 하지만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학기에 경기도 내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3분의 1 학생만 대면 수업을 할 전망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거리두기가 2단계일 경우 대면 수업 인원은 3분의 1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도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등 지역에 따라 최대 3분의 2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매일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 방역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방역 물품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별 마스크 임의 구입비 32억 5,200만 원과 학생 1인당 5천 원 기준으로 방역 물품비 85억 원을 확보해서 방역 물품 지원 예산만 하더라도 11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 267억 원을 편성해서 3월부터 5개월 동안 도내 모든 학교에 1명에서 5명까지 방역 담당 전담 인력도 지원을 합니다. 부천시 청사 등에서 오는 2023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25일 최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재활용품 쓰레기가 늘어나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 청사 내 모든 부서와 시의회, 산하기관 등에서는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